개미지옥입니다. 탈출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올라가죠. 분양권 투자 해보셨나요? 사실 부동산 투자 중에서 분양권이 제일 쉬워요. 취득세 없지, 세입자 없으니까 사람 신경 쓸 일도 없지. 일단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투자금도 적게 들어요. 그리고 기다리면 신축이 됩니다. 저도 첫 투자를 분양권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분양권에 투자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분양권을 매수해서 마음 편하게 보유하다가 입주 시점이 되면 거대한 과제가 하나 다가옵니다. 바로 전세 맞추기인데요. 이게 분양권 투자에서 진짜 신경 써서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는 완전 망합니다. 집안 기둥뿌리가 뽑혀 나가요. 신축 입주장 전세 맞추는 법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 기다리면 망한다. 신축 입주장은 개미지옥입니다. 탈출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어떤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분양권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 3단계로 변합니다. 자신감, 불안, 제발. 처음엔 콧대가 엄청 높아요. 기준이 2, 3년 전에 입주가 완료된 주변의 대장급 신축이랑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저기가 3억이네? 우리는 3년 더 신축인데. 거기다가 자인데. 그렇게 자신감이 뿜뿜해가지고 전세가를 막 3억 5천, 3억 7천, 4억까지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가죠.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희소성입니다. 자이건 레미안건 아무리 좋은 브랜드 신축이라도 똑같은 컨디션의 물건이 막 300개씩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귀한 것도 흔해지는 순간에 하나도 안 귀해집니다. 대학교에 갔는데 아이유처럼 생긴 애가 300명이야. 예뻐 보이겠어요? 샤넬에 갔는데 제일 인기 많다는 클래식 미디움 은장이 300개 전시돼 있어. 오픈런을 하겠습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경제 원리가 수요와 공급인데요. 신축 입주장은 수요의 변화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공급만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일시적인 불균형 상태입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올라가죠. 오히려 입주가 시작되고 지정 입주 기간 2달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세가가 계속 더 낮아집니다. 신저가 실거래가 하나씩 찍히기 시작하면 아파트 단톡방에서 누가 또 그럴 거예요. 너무 저가로 전세를 내서 스스로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자고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 만한 싸움인지. 딸랑 아파트 자부심 하나 가지고 경제 원리랑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탈출은 지는 순입니다. 둘째, 빠르게 치고 빠지자. 입주장 전세는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 초반에 빨리 빼고 발 뻗고 자는 게 최선입니다. 당시에는 좀 아까울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위너가 되거든요. 최근에 제 지인은 제가 얘기한 대로 초반에 싸게 물건을 내면서 부동산 소장님한테 시장 교란하지 말란 소리까지 들으셨대요. 다른 매물 대비 너무 싸니까 당연히 거래가 잘 되고 그렇게 지인분은 초반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빼셨는데요. 그런데 입주가 진행되면서 너무나 당연히 전세가는 제 지인 가격 한참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처음 겪는 사람만 당황스럽지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초반에 언제 빼야 되느냐? 얼마나 초반을 말하느냐? 저는 사전 점검 시기가 포인트라고 봐요. 보통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입주 2달 전쯤에 사전 점검을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사전 점검을 하고 나서 와, 집 좋다 구경한 다음에 부동산에 들러서 전세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한 타이밍 늦어요. 사전 점검 한 달 전에 미리 물건을 쫙 낸 다음에 사전 점검 때 예비 임차인을 동행해서 같이 집을 보고 그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베스트라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지금 입주 중인 신축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인데요.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5월에 사전 점검을 했어요. 이때 5월이나 6월에 나가는 가격에 적당히 전세를 뺐으면 최고가는 3억 3천, 저층도 최저가가 2억 3천 5백. 뭐 개별 계약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적당한 중간층이면 대략 한 2억 7천 정도는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7, 8월 전세 실거래가인데요. 3억도 넘었던 전세가가 점점 미끄러져 내려와서 이제는 2억까지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층도 13층인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 사전 점검 때 시세랑 비교하면은 7천만 원이라는 추가적인 투자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축 입주장은 이게 현실입니다. 입주장이 진행되면 될수록 가격은 점점 더 빠져요. 그래서 분양권 투자를 했다가 등기를 칠 계획이시라면 투자금을 줄이고 싶은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고 초반에 적당히 빼는 게 늘 정답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게 투자금을 줄이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이라도 2억의 전세를 맞춘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 아직까지 전세를 못 맞춘 사람은 밤잠이 제대로 안 올걸요. 자면서도 막 전세 맞추는 꿈꾸다가 식은땀 흘리면서 깨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직도 매물 개수가 여전하고 급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막 1,000, 2,000씩 가격을 더 내려서 계약을 하면은 그게 또 시세가 되는 거니까요. 셋째, 월세도 고려하라. 그런데 모르고 벌써 입주장까지 와버렸다. 이미 입주 시작 한 달이 지났다. 완전히 망했느냐? 아닙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예시로 든 이 단지는 비규제 지역인데요. 그래서 다주택자라도 잔금 대출이 나와요. 분양가가 아니라 시세의 60%까지. 그래서 이 물건의 경우에 대략 2억 7천까지 대출이 나오는데요. 4%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월 이자가 딱 90만 원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한도랑 금리를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조건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에서 월세 가격을 보니까 한 2천에 90 정도는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월세로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 이자 90만 원을 월세 90만 원을 받아서 그대로 메꾸면 되니까 월 이자 부담은 빵원이고 2억 7천 대출에 2천만 원 전세 보증금까지 받으니까 실제로는 2억 9천에 전세에 맞춘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대출에 대한 심리적, 절차적 허들만 넘을 수 있다면 충분히 괜찮은 투자 방법입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월세 수요도 꽤 많이 있고요. 이렇게 위기가 와도 머리를 굴려보면은 언제나 살아날 방법은 있으니까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대응해 나가는 겁니다. 이 방법들 말고도 사실 여력이 되신다면은 잔금 치고 끝까지 버텨도 괜찮아요. 매매 전세 매물들 전부 다 정리되고 완전히 단지 내 전세 씨가 마를 때까지요. 그게 한 입주 시작하고 5, 6개월 정도 될 수도 있겠죠. 주변에 추가적인 입주가 없다면 완전히 전세 최고가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듯이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축 입주장이 진짜 좋은 기회죠. 전세 뺀다고 고생하면서 심리적으로 너무 지치고 이 물건 자체에 완전히 진절머리가 나버린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부부싸움 한 3번 하고 나면은 돈이고 뭐고 간에 질려가지고 금매로 던진단 말이에요. 이런 물건이 금매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깎아가지고 확실한 초금매로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대비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세 잘 맞추세요. 감사합니다.